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시경제 원리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매를 적용하고 가르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매를 배우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경매를 조금만 공부해도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시간에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경매의 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모든 권리가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잘 모르면 내 소중한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경매의 등기 권리와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폭락기가 되면 자주 듣는 말이 역전세와 전세 사기 내용입니다.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빌라왕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빌라왕 전세 사기 의심 건수가 무려 106건으로 경찰에 접수되었고요. 대부분이 20대와 3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빌라왕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층이 사회 초년생인 20대, 30대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사회의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왕 탄생은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 방식 때문입니다. 보도를 보면 1139채의 사망한 빌라왕도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1139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빌라의 실거래 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입니다. 경기의 사이클이 변해서 경기 하락기에 맞물리면 빌라 매매 가격이 폭락합니다. 여기에 거래 절벽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빌라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 23년에 더 많은 빌라왕이 탄생할 가능성입니다. 22년의 데이터를 보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계약된 통계가 2244건으로 역대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가 같거나 갭 차이가 거의 없는 전세 임대차 계약의 통계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이유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과 복잡한 대한민국의 부동산법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당해세, 즉 국세와 지방세 미납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 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에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세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이 있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아야 선순위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악의 상황은 빌라왕의 죽음입니다. 전세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을 받아내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전세금을 보증회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숨진 빌라왕의 유족들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는 대위 상속 등기를 먼저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빚더미 부동산을 상속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라왕과 부동산법에 무지로 당하지 않으려면 극복해야 할 부동산 공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까지 생각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자들도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전세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상에 우선 선순위 권리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압류권 등으로 소유권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담보 근저당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등기부 등본상에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등기부 등본 구조편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미납된 국세로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3년 4월부터 집주인이 동의 없이 세입자 미납 열람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차인 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나 관할 지자체에 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후 열람했더니 엄청난 미납국세로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직 완벽하지 않는 법망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40% 정도는 돼야 안전합니다. 갭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동산 폭락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빌라 신축 건물이면 주변 시세를 적어도 3군데 이상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앱 등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빌라의 신축 건물은 비교할 가격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빌라왕은 주로 신축 빌라를 통해서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표준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와 등기상의 이름, 신분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집주인이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세계약금 반환 특약 상황을 작성해야 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 특약을 하지 아니하면 전세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 문제나 해당 부동산이 이미 설정된 권리로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2년 후에 계약 만료일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를 확인하고 재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들의 실수는 2년 후에 만기 연장할 때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갈 것까지 계산해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임대차 계약 전에 주의할 사항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의 권리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더구나 20대, 30대라면 부동산 공개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빌라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분석해서 전세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를 배우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부동산은 제3자가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경매 부동산 등기 권리를 한 번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적용해서 경매를 가르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